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요양원 입소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활습관, 사회적 관계, 마음가짐, 운동, 식사, 수면, 수분, 정신 건강까지 관리한다면 스스로 생활하는 기간을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를 기준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했을 때 심하게 노쇠한 사람은 10년 내 사망 위험이 건강한 사람보다 4배 이상 높았고, 당뇨와 신부전, 낙상 같은 질환 발생 확률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나이대에서도 노쇠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요양원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100% 보장은 없지만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입소 확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산소와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 노쇠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고 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을 때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지 나이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아지고 우울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는 단순히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뇌 혈류를 늘려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위축 속도를 늦춥니다. 공원이나 숲길을 걷는 노인은 자연의 빛과 소리를 함께 경험하면서 정서적 안정까지 얻게 되며, 숲길에서 산책을 한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가 도심에서 걸은 그룹보다 20% 이상 낮게 측정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걸음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짧게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까지가 뇌와 몸을 동시에 자극하는 시간입니다. 근력 운동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노인의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낙상과 골절로 이어져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입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쉽지 않고 1년 내 사망률이 20%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3회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간단한 스쿼트,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들기, 탄력 밴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뼈와 근육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3개월 동안 근력 운동을 실시한 결과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고, 계단 오르내리기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습관 역시 건강한 노화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장수 마을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은 채소와 해조류, 생선,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며,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노인은 곡물빵과 올리브유, 소량의 적포도주와 치즈를 매일 섭취해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합니다. 우리 한식 또한 장수에 적합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채소 반찬과 발효식품, 잡곡밥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은 특히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체중이 60kg인 노인이라면 하루 60g 이상,
즉 두부 한 모, 달걀 2개,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100g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의 5년 내 요양원 입소율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발효식품의 효과도 큽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치즈 같은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신체 전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면역과 뇌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과 식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한 건가요? 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해마 위축 속도가 느리고 우울 위험이 낮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요양원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립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 노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우울에 빠져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책장을 정리하는 작은 일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활동을 이어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도서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남을 돕는 일 같지만 제가 오히려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남을 돕는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춰 면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수분 섭취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숙면은 뇌가 스스로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 속 노폐물이 쌓여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낮잠은 20에서 30분이 적당하며 꾸준히 실천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이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수분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둔화되므로 하루 1.5리터의 물을 의도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 환자의 상당수가 탈수에서 비롯된 증상을 보이며 탈수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와 신장 손상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 관리 또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연을 실천한 노인은 불과 2주 만에 혈액순환과 폐 기능이 개선되었고 1년 후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음주는 지나치면 치매와 간질환을 악화시키지만 절제된 섭취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사회적 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제와 조절이며 스스로 조절이 어렵다면 과감히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질환을 가진 두 노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재활에 임했고 다른 한 분은 이제 다 끝났다며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는 실제로 면역과 회복 속도를 결정짓습니다. 명상, 독서, 취미 생활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뇌와 몸을 지켜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배움이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이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노년기에 시작하는 배움은 젊은 시절과 달리 성과나 경쟁보다는 삶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잡는 일,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일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뇌를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70세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 이상 늦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취미는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원을 가꾸거나 서예를 연습하거나 카메라를 들고 산책길을 나서거나 손주에게 줄 뜨개질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삶의 연속성을 느끼게 하고 서예 붓끝에서 글자가 태어나는 순간은 자신이 여전히 창조적인 존재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카메라에 담긴 일상의 풍경은 새로운 시선을 선물하고 뜨개질로 완성된 작은 작품은 누군가와 연결되는 따뜻한 매개체가 됩니다. 무엇보다 취미 활동은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혼자 책을 읽는 취미라 하더라도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노인은 동호회를 통해 동행자를 만나고 음악을 즐기는 노인은 합창단이나 작은 연주 모임을 통해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누는 웃음과 대화는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고 우울증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사회적 활동과 취미를 꾸준히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길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점수도 훨씬 높았습니다. 자기계발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도 훌륭한 자기계발이 됩니다. 오래된 일기를 다시 꺼내어 회고록을 쓰거나 손자 손녀에게 전할 가족사를 정리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후대와의 연결을 이어주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노인도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두렵기도 하지만 한번 성공했을 때 얻는 성취감은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노년의 자기계발과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예방책입니다.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뇌 기능 저하 속도가 늦고 우울증 위험이 낮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합니다. 또한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얻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회복 탄력성과 직결되어 있어 질병이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더 빨리 회복하게 만듭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배움과 자기만의 즐거움을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고 그 시간이 모여 존엄과 행복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은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삶은 다시 빛을 얻게 됩니다. 자기계발과 취미는 노년의 삶을 단순히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노년기는 건강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골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노인의 골다공증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따라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필수입니다. 혈관 건강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노년기에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단순한 뇌 기능 저하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잡곡밥과 발효식품, 견과류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며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입니다. 매일 걷고 근력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사람을 만나고 충분히 자고 물을 마시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10년, 20년 뒤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요양원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린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노년을 요양원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집에서 존엄과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느냐는 결국 오늘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 언젠가 나 자신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존엄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끝까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